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8일 오후 5시 반입니다.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의 주 무대인 수도권이 제2의 대선판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이재명 대결 구도로 지금 짜여지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난 지 2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다시 아주 치열한 이 정치판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안철수, 이재명 대결 구도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안철수 지금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정치를 시작한 게 딱 11년인데 11년 동안 끊임없이 국민들의 관심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결국은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안철수 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게 있습니다. 돈이 많은 정치인이다. 그래서 가장 깨끗한 정치인이다. 이래 되는 거죠. 남의 돈 받을 필요가 없는 정치인이다. 그러면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의 이미지는 뭐와 겹칩니까? 바로 대장동이죠. 그러면 가장 깨끗한 정치인과 가장 의혹이 큰 정치인의 대결 구도인데 이 두 사람의 이런 색다른 이미지가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국민의 힘이 유리해질 것 같은데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왜 그러나냐? 지금 문재인 지지율이 마지막 지지율이 45%, 윤석열 지지율이 42%입니다. 들어오는 대통령과 나가는 대통령 사이의 이 지지율이 이렇게 거꾸로 섰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문재인 지지층이 결속을 했다 이겁니다. 반대로 윤석열 당선인은 그 당선의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크게 작용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청와대 이전의 무리였습니다. 청와대 이전이 무리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문재인 세력이 똘똘 뭉친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반대로 윤석열 지지층에서는 분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간파한 문재인 대통령이 떠날 때까지 윤석열 당선인을 아주 갖고 놀고 비판하고 했습니다. 금수완박을 밀어붙이는 그 자신감도 바로 이런 지지층의 결속력에서 나왔다고 보입니다. 이게 바로 그대로 이재명 쪽으로 가면은 특히 경기도, 서울, 인천에서 민주당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지금 여론조사로 보면은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오세훈 현 시장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상당한 차이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20%포인트 격차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 경기도가 문제죠. 여기에 이재명의 등장이 영향을 줄 것이다.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예측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은데 어쨌든 기선을 잡은 사람은 안철수 전 위원장입니다. 오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이재명 전 후보를 아주 정면 조준했습니다.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분당뿐 아니라 성남시와 경기도 나아가 수도권에서의 승리를 위해 새 정부 성공의 초석을 놓겠다는
선당 후사의 심정으로 제 몸을 던지겠다고 했습니다. 선당, 당을 앞세우고 자신은 뒤로 돌리겠다 이런 이야기죠. 안 위원장은 분당갑 지역은 저에게 제2의 고향이라면서 저의 분신이나 마찬가지인 안랩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안랩이라는 이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무도 그들 뜻 보지 않았을 때 저는 이곳의 발전 가능성을 예상하고 안랩 사옥을 누구보다 먼저 세웠다. 라면서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한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겨냥해가지고 도민과 시민의 심판을 피해 아무런 연고도 없는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것은 주민에 대한 참담한 배신 행위이자 정치에 대한 무책임의 극치다. 주민의 이익 대신 자기 편 먹여 살리기에 골몰을 하고 하라는 일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지른 뒤 도망치는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선거는 제 정치 인생 최초로 제1야당 후보로 이번 기호를 들고 나서는 선거라면서 정치인 안철수가 정치 인생 최초로 여당 후보와 1대1 구도로 치르는 선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당이라면 민주당인데 10일 이후에는 민주당이 야당이 됩니다. 안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합당 전 국민의당 대표를 지내는 등 주로 제3당에서 정치 활동을 해왔는데 여당 후보로는 이제 처음 나서는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분당갑의 박민식 전 의원, 책 굿바이 이재명을 쓴 장영하 변호사, 정동희 전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등 3명이 공천을 신청한 상태고 민주당은 김병관 전 의원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도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오늘 공식 선언했는데 윤희숙 전 의원이 상당수 국민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후한무치한 피의자 도주 계획이라고 했어요. 피의자 도주 계획이 뭐냐? 윤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방금 전 이재명 민주당 고문의 인천 계양 출마 선언을 본 느낌이라면서 본인의 범죄 행위로 인한 정치적 위험은 수사부터 받고 깨끗이 혐의를 벗은 후에 선출직에 나오는 게 국민에 대한 기본적 도리다. 국회의원 배지 속으로 숨어야 살 수 있겠다는 절박한 마음을 이렇게 공세적으로 표현하는 분은 한국 정치 70년 역사에 없었고 또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현재 이재명 고문은 피의자 신분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지난달 4일 이 고문의 부인 김혜경 씨가 연루된 이른바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는데 당시 경찰이 제시한 영장에는 이재명, 김혜경 두 사람이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피의자로. 김혜경 씨는 법인카드 유용 등으로 실제 이익을 본 당사자로 지목이 되었고 이재명 고문은 공범으로 포함된 겁니다. 어쨌든 피의자 신분입니다. 피의자. 그래서 피의자 도피 계획이다. 국회의원이 되면은 피의자이지만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자, 한국 정치사상 이재명 씨처럼 지금 진행 중인 수사의 피의자가 바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는 것은 처음은 아니겠지만은 대통령 후보를 지낸 사람으로는 단연 최초의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국민이 판단할 때입니다. 국민의 분별력입니다. 이런 문재인 지지율이 아직도 45%라고 한다면은 대한민국은 남북한이 갈라져 있듯이 좌우로 쫙 갈려져 가지고 좌우를 아우르는 진실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 즉
좌우로 갈라지니까 진실까지 분단되어 있다. 그런 가운데서 선거는 치러야 한다. 이게 대중민주주의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또 이런 선거의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지난 3월 10일 KBS가 윤석열 당선 확실 딱 나오니까 1시간 뒤에 이재명 후보가 깔끔하게 졌다고 승보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승리를 축하한다고 했던 그 장면은 역시 선거의 미학입니다. 이번에도 치열한 투쟁을 하더라도 결과에 깨끗한 승복을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